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입니다. 오늘의 책은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저자는 김상훈님. 출판사는 21세기 북스입니다. 그토록 얻으려 했던 것들이 마음을 텅 비우자 저절로 굴러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김상훈님은 26년차 앵커이자 기자로 활동 중이며 베스트셀러 와칭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깊은 취재와 명상, 체험을 거쳐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그 결실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저자는 내 안에 가득 쌓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유일한 비밀은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자신을 텅 비우는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총 4장으로 구성하여 나를 열어놓는 방법부터 육신에 대한 집착 텅 비우기와 생각 텅 비우기, 물질에 대한 탐욕 텅 비우기까지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이 저절로 텅 비어버리는 우주의 원리를 다양한 사례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토록 얻으려 했던 것들이 마음을 텅 비우자 저절로 굴러들어왔다. 모든 답은 우주에 들어있다.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바느질을 자동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남자가 있었다. 벌써 몇 달째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책상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잠속에서 무시무시한 꿈을 꾸었다.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식인종들에게 붙잡힌 것이다. 식인종들은 그를 큰 가마솥에 집어넣으며 뇌까렸다. 그놈 참 통통하기도 하지. 끓는 물에 푹 삶아 약빈하게 먹어보자.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자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해 기어나왔다. 하지만 식인종들은 눈을 지릅뜨고 날카로운 창으로 그를 도로 가마솥에 밀어넣었다. 물은 더욱 펄펄 끓어올랐다. 그는 다시 사력을 다해 가마솥 위로 기어올랐다. 식인종들은 또 창끝으로 밀어넣었다. 으악, 나 죽어. 그는 절절 끓는 물 한가운데로 풍덩 떨어지면서 잠에서 깼다. 등에는 식은땀이 흠뻑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건진 게 하나 있었다. 꿈에 본 식인종이 들고 있던 창 끝이 생생하게 떠올랐던 것이다. 식인종들이 쓰던 뾰족한 창 끝에는 작은 구멍이 선명하게 뚫려 있었다. 마치 긴 바늘처럼 그는 쾌재를 불렀다. 옳거니 긴 바늘 끝에 구멍을 뚫으면 되겠군. 그는 꿈에서 본 대로 바늘의 뾰족한 끝에 구멍을 뚫었다. 그것이 돌파구였다. 드디어 미실과 유실을 서로 올가매는 재봉틀이 탄생했다. 1945년 재봉틀을 발명한 미국의 엘리어스 하우의 이야기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도 역시 부단한 생각 끝에 탄생한 발명품이다. 1946년 퍼시 스펜서 박사는 실험실을 둘러보던 중 전자관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사탕이 녹아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탁 쳤다. 혹시 그럼 옥수수도? 옥수수를 전자관 앞에 놓았더니 역시 저절로 튀겨졌다. 그는 직감적으로 마이크로 전자파가 음식을 익힐 수 있다는 사실을 퍼뜩 깨달았다. 오랫동안 해결책을 찾던 중이라 힌트가 보이자 즉각 답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처럼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생각하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꿈을 통해 혹은 우연을 가장해 답이 튀어나온다. 우주엔 어떤 물음에 대한 답도 이미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단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오래 생각하는 것뿐이다. 생각이 깊어지면 어느 한순간 차원 높은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원하던 답이 저절로 굴러나온다. 텅 빈 우주는 에너지로 가득하다. 우주는 정보로만 가득한 게 아니다. 생명의 기운, 즉 에너지로 가득하다. 그래서 나의 벽이 허물어지면 몸 전체의 에너지장도 함께 넓어진다. 내가 마음을 활짝 열어 나를 완전히 있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내 몸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이현지 씨는 이제 겨우 30대 초반이지만 건강이 엉망이다. 20대 후반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아랫배가 뻐근하고 아프다. 화장실도 자주 가야 한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받아보았다. 다행히 염증 같은 건 없네요. 그런데 소변에서 당이 나왔어요. 부랴부랴 내과에 가서 혈당 검사를 받았더니 혈당치가 무려 200이나 넘게 나왔다. 일시적인 건가 해서 피 검사를 받아보았다. 당뇨가 벌써 몇 개월째 된 거려. 게다가 고지혈증에 간 기능까지 안 좋네요. 의사는 그녀에게 사과낭이라며 농담조로 위로했지만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었다. 우선 그 많은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게 싫었다. 임신하면 태아에게도 영향을 끼칠까봐 두려웠다. 선생님, 약을 안 먹는 방법은 없나요? 의사는 그런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특이한 방법으로 치료해준다는 한 정신과 의사를 알게 됐다. 정말 특이했다. 우선 외모부터 도인 같은 분위기가 풍겨왔고 방법도 간단했다. 마음을 텅 비우면 모든 병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먼저 머리 30cm 위쯤 한 줄기 하얀 빛이 떠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 빛이 소용돌이를 치며 머리를 타고 온몸을 타고 내려옵니다. 온몸을 구석구석 돌면서 모든 나쁜 생각을 말끔히 빨아들입니다. 이제 그 나쁜 생각들이 빛과 함께 발바닥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녀는 매일 시키는 대로 했다. 빗줄기가 머릿속을 돌며 나쁜 생각들을 빨아들인 뒤 목으로 내려온다. 목에서 심장으로 내려와 혈관을 타고 팔을 거쳐 손끝으로 뻗어나간다. 그럼 손끝이 실제로 짜릿짜릿해진다. 빛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왔다가 배와 다리 구석구석으로 돌면서 발끝까지 내려간다. 쉽게 말해 빛이 온몸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는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하면 할수록 온몸이 말끔해짐을 느꼈다.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 눈을 감고 방에 앉아 할 때도 있었지만 눈을 뜬 채 지하철 안에서 하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하기도 했다. 길게는 몇 분씩, 짧게는 몇 초씩 하기도 했다. 그게 모두였다.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몇 달 후 먼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았다. 어떻게 된 거지? 의사는 눈을 동그랗게 뜬다. 혈압도 정상, 혈당치도 정상이다. 그녀는 단지 미소만 지을 따름이다. 돈도 안 들이고 약도 안 먹고 빛을 이용해 고질병에서 벗어난 것이다. 간단한 상상법이 어떻게 병투성이인 그녀의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었을까? 스탠포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모든 병의 최소한 95%는 스트레스,
즉 나쁜 생각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머지 5%의 원인은 유전이다. 그럼 유전병의 원인은 짐작대로 유전병의 뿌리도 역시 스트레스다. 어떤 선조가 스트레스로 병이 생기면 그 병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며 유전병이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왜 나쁜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 몸은 위기를 느껴 비상신호를 켠다. 비상신호에 따라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문을 닫고 비상사태에 대비한다. 그 비상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너지는 고갈된다. 그러다가 몸이 이곳저곳에 탈이 나기 시작하고 에너지가 가장 약한 곳부터 병이 난다. 빛이 몸에 들어와 스트레스를 빨아내면 몸은 텅 비어버린다. 그러면서 우주의 생명 가득한 에너지가 저절로 흘러들어온다.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다. 기 에너지에 관한 세계 최고 권위자인 발레리 헌트 박사는 이렇게 상상할 때 몸 밖의 에너지가 실제로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키를 위한 카메라로 찍어보면 상상하는 대로 에너지가 머리를 통해 목, 가슴, 팔, 손을 거쳐 흘러 들어오는 것이 선명하게 관찰되죠. 에너지는 상상하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럼 만일 간이 나쁘다면 빗줄기가 간을 집중적으로 비춰준다고 상상하면 된다. 빛 대신 호흡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간을 통해 호흡한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호흡을 통해서도 에너지가 흡수되니까 그럼 모든 에너지가 간에 흘러들어가 간의 치유 속도가 놀랍도록 빨라진다. 헌트 박사는 자동차 사고로 발바닥 뼈가 으스러진 환자도 그런 방법으로 고치도록 했다. 으스러진 발바닥 뼈를 통해 호흡한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에너지가 발바닥으로 흘러들어가 뼈가 빨리 치유됩니다. 그럼 무릎 관절이 콕콕 쑤시고 아프다면 박사는 이런 방법도 제시한다. 에너지를 가득 담은 생명수가 팔을 타고 흘러내려와 손가락 끝에서 뚝뚝 떨어진다고 상상하세요. 그 손가락 끝을 무릎에 갖다 댑니다. 그럼 실제로 무릎으로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죠. 빛에 선명한 색깔을 넣어 상상하면 더욱 효과가 빠를 수 있다. 어떤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다가 엘리베이터와 함께 추락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갈비뼈가 2개나 부러졌다. 의사는 깁스나 수술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단순 골절이에요. 통증만 잘 관리해주면 뼈는 저절로 붓게 됩니다. 하지만 뼈가 붓는 데는 무려 8주나 걸린다는 것이었다. 빠듯한 살림에 8주나 누워있을 수는 없었다. 헌트 박사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상상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부러진 뼈를 초고속으로 낫게 하는 상상법. 긴장을 완전히 푼 뒤 눈을 감고 상상한다. 긴 복도를 따라가다가 조용한 방에 들어간다. 방 안엔 수술대가 놓여 있고 그 위에 눕는다. 내 몸은 투명한 빛으로 되어 있고 다친 부위는 새빨간 빛을 띠고 있다. 호흡을 들이마실 때마다 생명 가득한 파란 빛이 정수리를 통해 흘러들어와 새빨간 빛과 뒤섞인다. 뒤섞이면서 새빨간 빛이 희석된다. 호흡을 내쉴 때마다 희석된 빨간 빛이 몸에서 조금씩 빠져나간다. 나는 이 과정을 객관적인 제3자의 눈으로 조용히 지켜본다. 즉, 나를 남처럼 바라보는 것이다. 그 남성은 하루에 2차례씩 조용한 방에 들어가 시키는 대로 상상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부러진 갈비뼈 2개가 나흘 만에 말끔하게 완치됐다. 물론 상상의 효과가 누구에게나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상의 깊이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몸은 닫혀 있는 게 아니다.
빛이나 에너지가 흘러 들어온다고 상상을 하면 실제로 흘러 들어오고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면 실제로 빠져나간다.